저번 시간까지 개발 환경을 세팅하고 스프링에서 이 어플리케이션 야물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와 JPA 설정을 같이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프링 부트로 백엔드 서버를 같이 개발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 스프링을 다시 실행해보면은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건데요. 일단 실행해보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6.1초 만에 투두 리스트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실행했다는 로그를 볼 수 있고요. 우리는 먼저 스프링에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연결하는 엔터티라는 것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엔터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리파지토리라는 걸 또 만들어서 이 스프링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 있게 해줄 거고요. 먼저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이 투두리스트란 곳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 폴더는 오른쪽 클릭해서 New에 이 패키지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름은 리파지토리라고 소문자로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엔터. 이 리파지토리라는 폴더는 스프링이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스프링이 만들고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조회하고 삭제하는 등의 작업을 담당합니다. 이 폴더에서 먼저 투두라는 코틀린 클래스를 만들어 줄 건데요. U에서 코틀린 클래스 파일 눌러주시고 대문자로 투두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투두라는 코틀린 클래스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매핑되는 엔터티라는 역할을 해주게 될 건데요. 그래서 상단에 엔터티라는 어노테이션을 적어주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클래스는 MySQL의 투두 테이블과 연결시켜주게 됩니다. 이 클래스 이름인 투두를 보고 스프링이 이 상단에 엔터티를 적어줘서 스프링이 얘를 보고 아 이건 엔터티구나 라고 판단해서 MySQL의 투두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투두 클래스 안에는 투두 테이블의 컬럼들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먼저 id라는 컬럼을 생성해 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id라고 적어주시고 이거를 롱 타입으로 적어주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널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 컬럼은 테이블에서 PK가 될 거기 때문에 상단에 id라는 어노테이션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MySQL에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걸 통해서 자동 증가하는 시퀀스를 적용시킬 건데요. 이럴 때는 generation value라는 그러니까 generated value라는 어노테이션을 걸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괄호쳐가지고 이 안에 전략을 적어주셔야 돼요. 이 전략은 strategy라는 속성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enum 타입인 generation 타입으로 identity로 적어주세요. identity라고 적어주시면 MySQL의 오토 인크리먼트가 속성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컬럼들은 투두 클래스의 생성자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중괄호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쪽에 괄호를 열어서 이 안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로직이 따로 없다면은 중괄호를 생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변수 뒤에 물음표가 들어가는 거는 널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상단에 id를 적었기 때문에 이거는 PK가 될 거고요. 실제로 널은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다음으로 할 일을 완료시켰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불리언 타입의 completed라는 컬럼을 만들 거고요. 이거는 completed라고 적어주시고 이거는 불리언 타입으로 적어주세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false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컬럼에는 널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 건데요. 널이 못 들어가게 상단에 컬럼이라는 어노테이션을 넣어주시고 괄호치고 속성을 nullable로 적어주셔가지고 false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널이 들어갈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이 컬럼의 디폴트 값을 정해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값인 false는 우리가 이 투두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생성했을 때 false가 들어간다는 뜻이고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값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여기에 false를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에 어노테이션을 추가했으니까 위에 임포트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할 일 이름을 지어줄 건데 할 일에 대한 이름은 to-do name으로 지어줄게요. 이거는 스트링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것도 널이 들어가면 안 돼서 컬럼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해가지고 nullable에 false로 적어주세요. 여기까지 됐으면은 스프링이 자동으로 테이블과 컬럼을 생성해 주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프링 부트를 다시 실행해 주시고요. 아까까지는 이 투두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쪽에 버튼으로 클릭하셨는데 그 우측 상단에 이쪽에 다시 실행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스프링 부트가 다시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이 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투두라는 테이블을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드랍을 시켜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엔터티에서 만든 이 투두라는 테이블하고 이 컬럼들, 3개의 컬럼들이 있었죠. 아이디라는 컬럼과 컴플리티드라는 컬럼, 그리고 투두 네임이라는 컬럼이 있는데 이 컬럼들이 포함한 테이블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비긴트로, 아까 말씀드린 이 제너레이션 타입의 아이덴티티로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오토 인크리먼트 속성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컴플리티드는 비트라고 해서 이게 true나 false만 들어갈 수 있는 값이고요. 그러니까 디폴트는 false다, 이쪽에 디폴트 값을 false로 지정을 해줬죠. 그리고 널이 들어가면 안 된다, 상단의 널러블 false로 지어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컬럼이 만들어지고요. to-do name 같은 경우에는 바차 타입 스트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바차의 255 자리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고, 이것 또한 널러블 false이기 때문에 non null로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리 키의 아이디까지 속성을 지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테이블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데 이거를 dbeaver라는 툴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eaver를 실행시켜 주시면은 저번에 커넥션을 같이 연결해 봤는데 이 커넥션을 지우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삭제해 주고 이쪽 크리에이트에서 커넥션을 눌러 주신 다음에 이쪽 MySQL에 들어가서 로컬호스트에 3306번을 사용할 거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투두리스트로 정해줬어요. 그리고 유저네임은 얼수, 비밀번호는 1234 라고 해서 테스트 커넥션을 눌러주시면은 이 DB가 연결이 되는지, dbeaver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OK를 눌러준 다음에 피니시를 눌러주고, 이 투두리스트에 접속을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을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스프링에서 엔터티로 지정했던 투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데이터베이스를 지정해 주시고, 만약에 이쪽 에디터가 켜지지 않다면은 상단에 이 커넥션에서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SQL 에디터에 New SQL 스크립트나 Open SQL 스크립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Select Asterisk를 입력해 주시고 From To-Do 라고 입력해 주시면은 방금 스프링이 만들어줬던 테이블을 이런 식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인텔리제이로 돌아와서 이번엔 DB 테이블을 만들었으니까 이 DB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기능들을 만들 건데, 이거는 스프링 데이터가 알아서 다 해주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코드로 설명드릴게요. 이 리파지토리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 뉴에서 코틀린 클래스 파일 눌러주신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설정해 주세요. 우리는 스프링이 만들어놓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가지고 우리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 to-do 리파지토리 라고 입력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엔터. 이 to-do 리파지토리란 게 to-do를 조작하게 될 거고요. 이 스프링이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스프링 데이터가 갖고 있는 CRUD 리파지토리란 것을 상속받을 거예요. 이쪽 투두 리파지토리 오른쪽에 땡땡 입력해 주시고 CRUD 리파지토리를 상속받아 주세요. 그런 다음 이건 제네릭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 들어갈 거는 어떤 엔터티를 사용할 건지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는 투두를 조작할 거니까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투두 클래스를 입력해 주시고요. 뒤에는 키의 타입이 뭔지 적어 주셔야 돼요. 이 투두에 들어가 보시면은 키 같은 경우에는 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롱 타입을 리파지토리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투두 리파지토리가 CRUD 리파지토리를 상속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안에 코드가 없다 보니까 이것도 중괄호는 지워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투두를 조작할 수 있는 투두 리파지토리란 게 생성이 됩니다. 이제 이 투두 리파지토리를 가지고 투두 리스트가 할 기능들을 서비스라는 레이어에서 개발해 볼게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파지토리를 사용하는 서비스라는 레이어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다시 인텔리제이로 돌아와서 이 리파지토리를 만들 때랑 비슷합니다. 우측 클릭하신 다음에 패키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번엔 소문자로 서비스라는 패키지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 안에 또 코틀린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쪽 코틀린 클래스에서 to-do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줍니다. 이 리파지토리를 사용하는 서비스는 상단에 서비스 어노테이션을 걸어 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어노테이션 골뱅이에 서비스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투두 서비스는 아까 만들었던 이 투두 리파지토리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투두 서비스에서 리파지토리를 연결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두 서비스를 만들면 이런 식으로 괄호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는데, 기본 생성자로 투두 리파지토리를 넣어주셔야 돼요. 이건 프라이빗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 VAL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투두 리파지토리를 연결시켜 주시고요. 땡땡에 투두 리파지토리 타입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우리는 이 클래스 안에서 투두 리스트에서 투두 서비스가 할 기능들을 하나씩 작성해 줄 건데, 먼저 할 일 목록을 전부 가져오는 기능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 펑션인 fun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getToDos 라고 입력해 줄게요. 여기에 파라미터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전체의 할 일 목록을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연결시켜 줬던 이 투두 리파지토리를 사용할 거고요. 투두 리파지토리에 find all 이라는 함수를 연결해 주세요. 이러면 투두 서비스에 getTodos를 호출하면 할 일 목록을 전부 불러오는 기능이 완성됩니다. 엄청 간단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할 일을 목록에 추가하는 기능을 만들어 볼게요. insert to도라는 메소드를 만들 건데, 이 메소드는 할 일을 to-do name이라는 변수로 받을 거고, 이거는 스트링으로 넣어주세요. 이거는 to-do 리파지토리에서 save라는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이 save 안에는 새로운 to도를 생성시키고요. to도를 생성시키고, 이 안에는 우리가 파라미터로 입력받은 to-do name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to-do 안에 있는 to-do name은 여기서 입력받은 to-do name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쪽에 리파지토리의 to도는 임포트 시켜주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투두 리파지토리에 find all이나 save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쓸 수 있는 이유는, 투두 리파지토리에 상단에 보시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데이터에서 이 crud 리파지토리라는 걸 미리 만들어 놨고, 그 안에 뭐 save나 잠깐 들어가 보면은 이 안에 뭐 save라든가 save all, find by id, 뭐 find all, 뭐 delete by id,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프링을 사용한다면 이런 식으로 스프링이 정의해 놓은 메소드를 가져다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두 서비스에서 투두 리파지토리에 있는 save나 find all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시 투두 서비스로 돌아와서 이번엔 투두를 완료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펑션을 만들어 주시고 업데이트 투두라고 할게요. 투두 아이디만 받으면은 이걸 완료를 칠 수 있게 해줄게요. 롱 타입이고요. 이 안에서 할 일이 한 줄이면은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생략해 줄 수 있고, 이 투두 리파지토리에 세이브한 거를 리턴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한 줄로 깔끔하게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업데이트 투두를 만들 때에는 이 투두 아이디를 가지고 이 투두가 실제로 있는 건지 DB를 한번 조회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없으면 에러를 발생시키고요. 있으면은 그거를 완료를 치고, 이런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투두 리파지토리에서 find by id all null 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할게요. 임포트 시켜 주시고요. 이거는 DB에서 투두 id라는 id를 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이쪽 아까 데이터베이스 있죠? 이쪽에서 그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으면은 반환시켜주고 없으면은 null을 가져오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to-do id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은 그 to-do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쪽에 변수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상수로 to-do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없으면 null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서 elvis 오퍼레이터를 사용해 줄게요. 그래서 throw exception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to-do id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to-do란 곳에 넣어주고, 없으면 에러를, 그러니까 예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가져온 to-do를 완료시킬 건데, 완료가 되어 있다면 미완료 처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려면 간단하게 to-do의 completed 하고 현재 상태를 반대로 바꿔줘요. 이 느낌표 오퍼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완료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완료가 된 걸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완료가 돼 있으면은 미완료로 이렇게 completed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true가 들어가냐, false가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지금 상태에 반대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to-do 리파지토리에
세이브 메소드를 사용해 줄 거고요. 이 세이브는 저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인서트 투두 때 보신 것처럼 이 투두 리파지토리에 세이브를 하는데 투두를 새로 만들어서 넣어줄 거냐,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투두를 업데이트해서 넣어줄 거냐, 그 정도 차이고요. 이쪽에 변경된 투두를 입력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거를 변경시켰는지 리턴까지 시켜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반환값으로는 투두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 업데이트 함수는 투두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없으면은 익셉션을 발생시키고 있으면은 상태값을 반대로 바꿔준 다음에 세이브를 한 다음에 저장한 것을 리턴해주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이 insert to 같은 경우에도 이 세이브 한 거를 리턴해주기 때문에 이 앞에 땡땡 치고 to도라고 입력해 줄게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마지막으로 to를 삭제하는 서비스 함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펑션에 delete to를 입력해 줍니다. to의 id를 받을 거고요. 이것도 역시 롱타입. 그 다음에 to repository를 또 사용해 주는데요. 이 안에는 delete by id라는 게 있어요. 파라미터로는 id가 들어가고요. 이 id는 역시 delete to에서 받은 to id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4개의 메소드가 생성이 됐는데요. 우리가 to-do 리스트에 필요한 그 조회하는 기능, 추가하는 기능, 업데이트하는 기능, 삭제하는 기능 4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컨트롤러라는 것을 통해서 API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러라는 것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컨트롤러는 외부에서 스프링을 호출할 수 있게 하는 친구고요. 그 도메인의 하위 URI를 통해서 그에 맞는 기능들을 실행시키도록 정의하는 건데요. 코드로 보는 게 아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다시 IntelliJ로 돌아와서 이쪽 투두 리스트에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어 줄게요. 이번엔 컨트롤러라고 주시면 되고요. 이 컨트롤러 안에는 코틀린 클래스가 역시 들어가는데 투두 컨트롤러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그 상단에는 REST 컨트롤러라는 어노테이션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클래스가 REST 컨트롤러라고 알려주면은 컨트롤러의 역할을 쉽게 지정할 수 있고요. 그 아래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적어줄게요. 리퀘스트 매핑. 여기에 땡땡 쳐주시고 일단 임포트 시켜주신 다음에 여기엔 밸류가 들어가는데 슬래시 to도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우리가 서버를 띄웠을 때 to도라는 URL을 통해서 우리가 만든 to-do 컨트롤러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을 시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 to-do 컨트롤러는 아까 만들었던 to-do 서비스를 이용할 거라서 서비스에서 리파지토리를 연결해 줬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요. 마찬가지로 컨트롤러에서도 연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연결할 때는 리파지토리를 연결시켜 주는 게 아니라 private var 그 다음에 to-do 서비스를 연결해 줄 거고요. 이 맨 상단에 있는 걸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to-do 서비스가 연결이 됩니다. 이 컨트롤러라는 거는 외부에서 호출하는 HTTP 통신들에 대응을 해줘야 돼요. HTTP 메소드라는 것들을 정의해 줘야 되는데 데이터를 조회할 때는 ge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get 매핑이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거고 데이터를 추가할 때는 포스트 매핑을 통해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할 때는 보통 put을 사용하는데 put 매핑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삭제할 때는 delete를 사용하는데 delete 매핑이 스프링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게 여기에 맞게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스프링은 우리가 입력한 어노테이션을 보고 이게 delete로 매칭을 시켜준다, get으로 매칭을 시켜준다 이런 거를 스프링이 알아서 해주게 되고요. 우리는 총 4개의 HTTP 메소드를 사용할 건데 먼저 get 매핑과 post 매핑 그리고 put 매핑 그리고 delete 매핑 4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to-do 서비스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쪽 get to-dos가 그 컨트롤러에 있는 get 매핑과 연결이 될 거고 insert to-do는 post 매핑과 그리고 update to-do는 put 매핑과 연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delete to-do는 이런 식으로 delete 매핑과 연결이 될 거예요. 이 get 매핑부터 먼저 적어주면은 펑션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get to-dos라고 똑같이 적어줄게요. 는 이 to-do 서비스를 연결시켜 주시고 여기 아까 get to-dos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get to-dos를 호출해 주시면은 우리가 입력한 모든 할 일들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불러올 때는 이게 HTTP 메소드로 정의했다 보니까 우리가 서버를 띄우면 서버를 띄운 도메인에 /to도라고 접속을 해서 get으로 호출하면은 모든 할 일 목록이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네, 포스트 매핑은 펑션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insert to-do
포스트 매핑에서는 우리가 입력값을 받을 건데요. 할 일 이름을 받아와 줘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새로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 컨트롤러에 우측 클릭하셔가지고 코틀린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데 이름은 대강 투두 리퀘스트, 우리가 투두를 호출할 때 리퀘스트 요청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지어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는데, 코틀린에는 데이터 클래스란 게 있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투두 네임이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스트링으로 입력하면은, 우리가 자바를 사용할 때 뭐 롬복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롬복에 있는 get터나 setter, 뭐 toString, equals, 해시코드 같은 메소드들을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클래스라는 걸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줄로 DTO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데이터 클래스는 스프링에 내장되어 있는 잭슨이라는 걸 통해서 알아서 제이슨 데이터로 변환을 해주고요. 결국 이 데이터 클래스인 투두 리퀘스트에서 투두 네임만 하나 가져온 다음에 이 투두 리퀘스트를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사용할 때는 제이슨 데이터를 받을 때는 리퀘스트 body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거고요. 여기서 투두 리퀘스트는 투두 리퀘스트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투두 서비스에 있는 메소드를 마찬가지로 사용할 거고요. 투두 서비스에 insert to도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투두 리퀘스트로 입력받은 거에 투두 네임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투두 서비스의 insert to 안에 투두 리퀘스트 요청받은 거에 투두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푼 매핑을 사용할 건데, 안에 패스라는 걸 넣어줘서 사용해 볼 거예요. 푼 매핑에 괄호 쳐주신 다음에 패스는 대괄호 쳐주시고, 그 안에 땡땡 입력해 주신 다음에 슬래시 to id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메인이 있다고 치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띄울 서버는 그 로컬에다가 띄울 거니까 로컬호스트에 8080에 to 해서 to id 1번을 입력하면 1번이 완료가 되고, 2번을 입력하면 2번이 완료가 되고, 이게 이쪽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리퀘스트 매핑은 to 슬래시 to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to의 하위 주소로 그 to의 아이디가 몇 번이 들어갈 건지 이런 식으로 패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펑션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것도 update to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 이 to 아이디를 변수로 받을 건데, 이거는 그 패스 베리어블이라는 어노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괄호 쳐주신 다음에 이 변수명을 뭘로 받을지, 이 변수명은 to로 받을 거다, 그러니까 to id가 되겠죠. 이 to id로 받을 거다라는 것을 이쪽에 적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변수를 또 생성해 주시는데, 이거는 스프링에서 받을 변수, to id는 long type로 받을 거예요. to 서비스를 다시 사용해 주시고, 여기서 update to, 여기에는 to id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to id를 받아서 이 to를 완료시키는 컨트롤러를 작성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delete입니다. 아까 서비스에서 보시면 delete도 마찬가지로 to id를 받을 거고요. 이것도 푼 매핑과 마찬가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미리 적은 게 있으니까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delete to는 또 마찬가지로 패스 베리어블 받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to 서비스에 delete to 아까 만들었었죠. 여기 to 서비스에 있는 delete to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나 다른 서버에서 우리의 to API로 호출할 때 우리의 도메인 주소를 적고 슬래시 to를 적은 다음에 그냥 to만 적어서 get으로 호출하면은 이게 전체 할 일 목록이 받아지고요. 그리고 우리 도메인에 to를 입력한 다음에 post로 호출하게 되면은 to가 생기게 돼요. 이쪽 DB에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to를 입력한 다음에 또 슬래시를 치고 할 일 목록의 ID, 뭐 첫 번째다, 두 번째다, 뭐 3번이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은 그 to가 완료로 업데이트 쳐지고, 그 to를 또 호출하면은 완료가 미완료로 업데이트가 쳐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to에 다시 슬래시를 치고 1번을 입력해주면 1번이 삭제가 되고, 3번을 입력해주면 3번이 삭제가 되고, 그런 딜리트 to도까지 딜리트 매핑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투두 리스트를 다루기 위한 CRUD 로직이 담겨있는 하나의 스프링 부트 서버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를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다시 서버를 실행해 주세요. 자, 이렇게 서버가 실행이 됐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서버가 다시 실행이 됐다면은 이제 포스트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만든 스프링 부트 서버를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먼저 포스트맨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됐으면은 이쪽에 플러스 버튼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폴더는 그냥 투두 리스트라고 입력해 줄게요. 여기서 add request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add request를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호출해 볼 수 있어요. 투두라고 대충 입력해 주신 다음에 이쪽 URL을 입력해 주시는 칸이 있는데 여기에 http의 localhost라고 입력해 주신 다음에 땡땡 입력해 주시고 8080을 입력해 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스프링 부트 서버에 로컬에서 실행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도메인이에요. 우리는 이 로컬호스트 8080을 연결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 페이지가 나오는 거고요. 이 슬래시 투두라는 곳은 접근이 가능해서 슬래시에 투두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빈 배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브라우저에서는 이 get 매핑으로 적은 get 메소드를 호출해 볼 수 있고요. 나머지 포스트나 푸시나 딜리트는 이 포스트맨에서 해주셔야 돼요. 일단 get부터 테스트 해보면은 get은 들어갈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죠. 바로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샌드를 누르면은 뒤에 투두를 입력해 줘야 되죠. 투두를 입력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빈 배열이 나오게 돼요. 자, 아무것도 조회를 못한 거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다시 호출해 보면은 우리가 스프링을 세팅할 때 application.yamal에 show SQL을 true로 입력해 줬어요. 그리고 format SQL을 true로 입력해 줬고, 이 show SQL은 이런 식으로 이 JPA가 스프링 데이터가 실행하는 SQL을 보여주게 되고요. format SQL은 이걸 좀 더 이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format SQL이 false로 돼 있으면은 이게 막 한 줄로 나오고 좀 알아보기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true로 입력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use SQL comments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에 이걸 select 하는 거다 라는 주석을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이걸 3개를 true로 입력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쿼리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get에서는 우리가 리파지토리에서 find all 메소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to도라는 엔터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쿼리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쿼리가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 to도를 입력하는 컨트롤러에서 to도를 입력하는 API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서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add request에 이번엔 포스트로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포스트로 바뀌고요. 또 마찬가지로 to도니까 to 적어주시고 여기서 그 주소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래서 그냥 샌드를 보내보면 에러가 날 거예요. 왜 에러가 나냐면 이쪽 to-do request에서 이 to-do 네임은 항상 받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to-do request에 들어갈 to-do 네임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body로 들어가신 다음에 row로 눌러주시고요. 우측에 텍스트를 JSON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JSON으로 호출하게 되면은 이쪽 to-do request에 to-do 매핑, 그러니까 to-do 네임을 매핑 시켜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땡땡 치신 다음에 to-do 네임은 뭐 스프링 부트 공부하기 입력해 주신 다음에 샌드를 한번 보내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서트한 to-do 데이터가 이렇게 리턴이 오게 되고요. 이 리턴 같은 경우에는 아까 to-do 서비스에서 인서트 시킨 다음에 이거를 to-do라는 걸로 리턴 한다고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서트를 해봤으니까 실제로 들어간 쿼리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주석으로 인서트를 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실제 쿼리문에 보면 insert into to도의 completed to-do 네임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버에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다시 컨트롤 엔터로 쳐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스프링부터 공부하기 우리가 날린 API가 그대로 이쪽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completed 같은 경우에는 이쪽 to도에서 기본값을 우리가 지정을 해줬어요. false로 들어가게. 이런 코틀린에서 false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들어가고 이걸 넣지 않아도 어차피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디폴트 컬럼이 fals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0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to-do 네임만 입력해도 이쪽에 로우 한 줄이 잘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포스트까지 했으니까 업데이트하는 완료를 치는 그 API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푸스로 바꿔주시고요. 다음에 to-do 새해가 아니죠. to-do 해서 푸스는 약간 좀 달라요.
이 풋 같은 경우에는 그 컨트롤러를 같이 만들어 보셨다시피 이쪽에 패스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그냥 풋으로 해가지고 호출하면 호출이 안 될 거예요. 여기다 슬래시를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몇 번을 완료시킬지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시 get으로 호출해 보면 이런 식으로 한계가 있고요. id가 1번인 것을 완료를 시켜주겠다 라고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여기에 1을 입력해 주신 다음에 send.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입력할 때는 이게 false였어요. 이 post 메소드를 호출할 땐 false였고, put 메소드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게 true로 바뀌게 돼요. DB에서 직접 확인해 보면은 이 스프링부터 공부하기라는 할 일이 완료가 0이었었는데 다시 조회해 보면 1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put 메소드도 테스트가 되었고요. put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호출하면 이게 false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호출을 해보면은 이렇게 false로 바뀌게 됩니다. DB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0으로 바뀌게 되고요. put 메소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delete 매핑. 이 delete 매핑도 put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호출이 되고요. 메소드만 delete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add request를 눌러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delete 눌러주시고, 이렇게 to do 리스트의 1번을 삭제하겠다 라는 API를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호출을 해보면은 일단 호출하기 전에 한계가 정상적으로 있는지 보고요. delete를 호출을 하면은 여기 205K라고 나와 있는데 성공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get을 호출해 보면은 하나도 없죠. 처음과 같은 상태가 됐고,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아무런 레코드가 없는 테이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봤고,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스프링부터 공부하기라는 게 또 생겼고, 1번이 지워졌으니까 2번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뭐 다른 것도 입력해 볼게요. 리액트도 공부하기, 호출 3번으로 리액트도 공부하기가 생겼고,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두 줄이 생기게 될 거고, get으로 호출해도 두 개가 생기게 돼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만들어지고, put으로 2번을 완료시킨다 라고 보내면은 2번이 완료가 되고, DB를 조회해보면 스프링부트 공부하기는 완료가 됐고 리액트는 아직 완료가 안 됐어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만든 스프링부트 서버에 대한 테스트가 완료가 됐고요. 우리가 만든 소스들을 다시 한번 보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to도라는 엔터티를 같이 만들어 봤어요. 이 엔터티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매핑을 시키는 이 코틀린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엔터티라는 어노테이션을 넣어준 다음에 각 컬럼을 정해줬어요. id라는 컬럼은 자동 생성되게 PK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불리언 타입의 completed는 완료가 됐는지 여부를 만들어주는 컬럼이고, 널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리고 기본값으로는 false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to do name은 할 일 이름을 정해주는 거고, 이 같은 경우에는 nullable false로 널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줬습니다. 이 엔터티를 만든 다음에 우리는 to do repository라는 걸 만들었고, 이 to-do repository는 이 to-do를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인데, 그 인터페이스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정의되어 있는 CRUD repository라는 것을 상속받았고요. 이렇게 to-do repository가 CRUD repository를 상속받으면은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서비스 어노테이션을 꼭 적어주셔야 되고, 아까 리파지토리에서 CRUD 리파지토리를 상속받은 뭐 여러 가지 메소드, find all이라든가 save, 그리고 delete by id 이런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 to-do 리스트의 로직을 작성했어요. 전체를 조회한다. 그리고 to-do 리파지토리에서 이걸 저장시켜라. 새로운 to-do를 만들어서 할 일 이름을 지정해 준 다음에 저장시키고, 그 다음에 기존 걸 찾아서 없으면 에러를 발생시키고, 있으면은 상태를 반대로 해서 저장해라. 업데이트를 치는 거죠. 그리고 id를 받으면 이거를 삭제해라 라는 4가지의 메소드를 작성해봤고요. 이렇게 작성한 그 투두 서비스의 메소드들은 투두 컨트롤러라는 곳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 컨트롤러를 만들 때는 상단에 REST 컨트롤러를 어노테이션에 작성을 해주고, 리퀘스트 매핑을 작성해주는데, 이 리퀘스트 매핑은 우리가 호출할 우리 서버 주소에 호출할 URL을 지정을 해주고요.
우리는 투두라고 정의를 해줬죠.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투두 서비스를 연결시켜주고 각 매핑을 적어주는데, 이 매핑은 HTTP 리퀘스트에 대한 메소드를 적어주는 곳입니다. 뭐 get이냐, post냐, push냐, delete냐를 적어주는 거고, 이 get매핑으로 적었으면 조회를 하는 메소드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투두 서비스에 전체 할 일 목록을 불러와라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매핑 같은 경우에는 이 투두 리퀘스트라는 곳에 데이터를 받아서 입력을 해주는데, 이 투두 리퀘스트는 데이터 클래스라는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 가지고 이 한 줄로 이 DTO를 간단하게 생성을 해줬고요. 그래서 컨트롤러로 돌아가서 이 투두 리퀘스트에 투두 네임이라는 걸 입력을 받아 가지고 포스트맨으로 이 바디에 투두 네임을 입력해서 이쪽 투두 서비스에 있는 인서트 투두에 투두 네임을 넣어줬습니다. 품 매핑은 좀 특이한 게 패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투두의 하위 주소, 투두 아이디가 몇 번이 들어갈 건지를 정해준 다음에 패스 베리어블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이쪽 변수에 매핑을 시켜줬고요. 이렇게 매핑을 시켜준 투두 아이디는 업데이트 투두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의 할 일을 완료시키고 미완료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딜리트 매핑은 품 매핑과 비슷한데, 이 투두 아이디를 받아서 투두 서비스에 있는 딜리트 투두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삭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 날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리파지토리라는 레이어와 서비스라는 레이어, 그리고 컨트롤러라는 레이어를 통해서 스프링 MVC를 사용해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백엔드 서버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리액트로 스프링 API를 사용하는 화면을 같이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